안녕하세요. 핑크노트 콕쌤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내용은 소독제. 여러분들 이거는 기본 간호에서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물론 약물이기 때문에 기초 양리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소독제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피부에 사용할 수 있는 소독제가 있고 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소독제가 있어요. 아무래도 문제 많이 나오는 건 이제 피부용이 조금 많이 나오기 때문에 피부용을 기본으로 해서 내용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주시는 보여드린 내용은 피부용에 쓸 수 있는 아이인데요. 얘네들이 나름 각각의 키워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키워드로 좀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우선 첫 번째. 과산화수소수라고도 하고 과산화수소라고 하는 아이죠. 얘에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좀 떠올리셔야 될 거는 우선 보관이 아주 특이하죠. 네, 차광 용기 또는 차광 기밀 용기라고 해요. 기밀 용기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수분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 쓰고 있는 용기를 기밀 용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플라스틱이나 유리병의 형태로 되어져 있는 형태가 기밀 용기예요. 근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기밀 용기라기보다는 차광이 중요하죠. 그래서 차광 용기에 보관한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과산수소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우리 특수 구강 간호라고 하는 부분 있죠. 여기에서 혀 백태 제거할 때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하는 거는 응고된 혈괴 제거. 응고된 혈괴 제거. 이럴 때 이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 하나 좀 더해준다라면 상처 소독의 처음이다. 가장 먼저 사용한다 되어져 있는데 요거는 근데 제가 조금 애매한 게 이 과산화수소가 어쨌든 우리 점막에 닿게 되면은 손상을 일으킬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이게 써도 좋다. 뭐 쓰지 않는 게 좋다. 이런 의견들이 좀 팽팽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나머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코올은 아무래도 이제 소독력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죠. 그래서 알코올은 우선 농도에 따라 좀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70에서 75%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독력이 많다 보니까 뭐 주사전 피부 소독이라던가 또는 기구 소독. 여기서 기구라고 하면 뭐 체온계라던가 청진기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런 기구 소독할 때 좀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농도가 좀 범위가 넓긴 하더라고요. 20%부터 보는 경우도 있는데 30에서 50% 같은 경우에는 등 마사지 할 때 쓴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죠. 언제 쓰지 마라. 상처 있는 곳에 쓰면 안 돼요. 그죠? 굉장히 따가워요. 그리고 또 건조한 곳에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건선이라던가 아니면은 노인 환자에겐 쓰지 말아라.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져 있고요. 그 다음에 포비돈 아이오다인 같은 경우에는 베타딘이라고 하는데 얘는 제가 뭐라고 하냐면 정말 다 써요. 안 쓰는 곳이 오히려 없을 정도로 다 써도 됩니다. 굉장히 얘는 소독력도 좋아요. 소독력도 좋고 점막에 이제 자극도 거의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다 쓴다. 그래서 웬만하면 다 베타딘을 쓸 정도로 정말 다 씁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올리는 파일에도 아마 얘는 다 써요. 이렇게 아마 써놨을 거예요. 희석해서도 많이 쓰기 때문에 뭐 진짜 뭐 입안에 있는 상처 소독할 때도 쓰고 뭐 하여튼 정말 다양하게 다 쓰는 것 같아요. 해음부 소독할 때도 쓰고 그다음에 젠션 바이올렛이라고 하는 거는 아동 간호에서 조금 나오는 아이예요. 아동 간호에서 캔디다 알비컨스라고 하는 진균 감염 시에 쓰거든요. 진균 감염, 곰팡이.
네, 대표적인 예로 나오는 게 이제 아구창. 아구창이라고 하는 구내염이에요. 아이들에게 생기는. 요거일 때 쓰거나 아니면은 캔디다성 질병, 성 질염, 뭐 요런 경우 원인이 진균인 경우에 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피부소독제는 여기 다예요. 그 중에서도 1, 2, 3번. 그래서 얘가 언제 쓰이는구나 그거 정도만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별로 어렵지 않은 아이, 요 아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기구소독제. 이번에는 기구용인데요. 글루타알데하이드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얘는 주로 언제 많이 쓴다라고 하냐면 내시경류 소독이나 아니면 이제 플라스틱 같은 것들. 그러니까 자비 소독하기 어려운 경우에 많이 쓰는 그런 기구용 아이이고요. 그 다음에 차염소산 나트륨이라고 하는 우리한테는 락스로 좀 더 이제 편안하게 나오는 아이인데요. 얘는 뭐 복도라던가 아니면은 뭐 병실 바닥 이런 데 진짜 소독력이 좋아요. 근데 얘 자체는 원래는 냄새가 없대요. 원래는 냄새가 없는데 이게 균이랑 만나면서 이제 냄새를 형성하는 거다. 뭐 이렇게 이 락스의 그 독특한 냄새라고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오염이 많이 될수록 냄새가 많이 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식물을 키울 때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되어져 있고, 근데 이제 우리는 어쨌든 뭐 기본 간호나 양리측면에서 볼 거기 때문에 복도나 아니면 병실 바닥 청소 뭐 이런 것들에 쓸 수도 있고 식기류에도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여러분들한테 보셨으면 하는 아이는 사실 이 크레졸이에요. 크레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크레졸이다라고 하는 아이도 여러 군데 많이 써요. 여러 군데 많이 쓰는데 이게 이제 질병관리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게 소화기계 감염병 있죠. 소화기계 감염병으로 뭐 예를 들어서 장티푸스, 콜레라, 세균성 이실 뭐 이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다양한 병을 앓을 때 분변을 바로 폐기하지 말고 3에서 또는 5% 크레졸에 2시간 담궜다 폐기. 껐다가 폐기해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때 나오는 아이가 이 크레졸이에요. 그래서 소화기계 감염병하고 관계가 있는 소독약이더라.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문제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보시면 구강세척, 구강도 된대요. 수술 부위 창상 소독. 수술 부위 창상 소독하면 우리 다른 건 몰라도 알코올은 안 됐어. 그죠? 알코올은 안 됐어요. 구강을 세척한다? 그리고 여기 보면 글루타알데하이드나 크레졸 같은 아이들은 지금 보시면은 다 기구용이잖아요. 기구용. 기구. 그러면 과산화수소 아니면 포비돈 아이오다인인데 수술 부위 창상 소독에 과산화수소를 쓰진 않죠. 상처에 처음 소독에 가장 먼저 쓴다라고 되어져 있지만 그리고 과산화수소는 구강 세척에 사용한다기보다는 혀 백태 제거를 위해서 쓰는 아이예요. 그래서 구강 점막에 직접적으로 닿게 되면 안 좋아서 얘는 이제 사용하고 나면은 생리식염수로 충분히 이제 세척해줘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부분에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포비돈 아이오다인이라고 하는 베타딘 다 쓰는 요 아이가 되겠죠. 그다음에 다음 약물 중 니트로글리세린이나 에피네프린과 같은 보관 방법이 적용되는 약물이래요. 니트로글리세린, 에피네프린 보관 방법이 뭐지? 네, 얘네 둘의 대표적인 보관 방법은 차광 보관이에요. 차광. 결론은 여기에서 차광해야 되는 약물이 누구냐라고 하는데 얘죠. 네. 나머지는 차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물에 대한 접근은 이렇게도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간단하게 소독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독약 같은 경우에는 피부용, 기구용 나뉘어져 있다. 그러니까 기구용으로 쓰이는 소독제가 인체에는 해로울 수는 있어요. 대표적인 게 락스죠. 그래서 소독약 자체가 인체에 해로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장들이 나오면 그걸 가장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그러면 기구용일 수도 있고 피부용일 수도 있고 그냥 일반적으로 피부용은 당연히 인체에 해로우면 안 되지만 기구용인 락스 같은 경우에는 인체에 해롭긴 하지만 기구 자체에 쓰는 데는 굉장히 소독력이 좋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소독약 하면 피부용만 생각하지 마시고 기구용까지 함께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